최근 들어서 전기차 수요가 좀 주춤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추석 전에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인상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근 주춤한 수요를 끌어올리는데 보조금 인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전기차 수요가 부진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전기차에 대한 한시적인 보조금 인상을 추진한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추석 전이죠. 그러니까 이르면 내일인데 이제 일시적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인상을 하는 발표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정부의 국고 보조금과 이제 지자체에서 주는 추가 보조금이 있는데 이 국고 보조금을 어느 정도 인상을 하겠다 이런 방안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5,7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그리고 5,700만 원에서 8,500만 원 이하면 50%가 지급되고요. 이제 8,500만 원 초과하면은 보조금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 현재 보조금 최대 지급 액수가 680만 원입니다. 지난해 700만 원보다 이제 소폭 줄어든 규모인데요.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한시적으로 이 보조금 최대 지급 액수를 700만 원 이상으로 이제 마련하는 방안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등 지급 대상 확대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정부가 이제 이 뭐 보조금 인상하는 건 뭐 수요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인데 자동차세 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기차 사실상 세금 인상 아니냐. 그다음에 또 이 충전료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다소 좀 엇박자가 나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차 보급 대수 자체는 산술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요금이라든지 세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수가 이제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는 건데 이번 보조금 인상은 어떻게 보면 좀 한시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최근 들어 크게 주춤했다는 이유에서 좀 실행을 했다는 그런 배경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기차 구매에서 가장 큰 구매 혜택이라고 보면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금 자동차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가격과 무게를 좀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비싸고 무겁잖아요. 예. 사실상 전기차 소유자에 대한 증세라는 좀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전기차 구매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판매량 급감으로 전기차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마저도 올해는 다 이제 쓰지 못할 거라는 그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전기차가 지금까지 총 13,600여 대 정도를 팔아서 이제 이 정도의 예산을 보조금을 잡아놨는데 현재 출고된 차가 5,200대를 조금 넘어서 38%밖에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전기차의 보조금이 이제 바닥이 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예년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실제 지난 8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9,533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1%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요즘 좀 전기차 수요가 주춤한 것 같은데요. 이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거, 뭐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인상하는 게 전기차 수요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될지. 뭐 전기차 수요가 부진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올리면 당연히 구매를 좀 예정에 하고 있던 소비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보조금 규모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정해진 규모에서 올해 예산 편성한 거에서 좀 더 늘리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 전기차는 이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가격이 다소 비쌉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코나의 예를 좀 들면은 전기차 모델은 보조금을 받아도 4천만 원대 초반입니다. 가솔린 터보는 2천만 원 초반대,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3천만 원 초반이라 이런 가격이 형성이 되죠. 충전 인프라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불편을 감수하고 타야 하는 차인 게 사실인데 이미 살 사람들이 조금 산 상황에서 불편한 전기차를 비싼데 굳이 선택할 이유가 많이 없는 거죠. 근데 매년 판매량이 이제 성장세를 하지 않아도 전기차 누적 때는 어느 산술적인 보급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보조금 총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추세가 보조금을 계속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전요금 인상과 세금 인상도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가격이 떨어질지, 가격이 떨어져야 많이 팔릴지 참 애매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가 이제 겨우 이제 50만 대 넘었지 않습니까?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2030년 420만 대. 이런 추세면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돼요.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판매 대수가 한 8만 대 상반기에까지 8만
400만 대 정도 됩니다. 420만 대를 2030년까지 팔려면은 1년에 적어도 50만 대 이상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예. 계산이 나오는데 현재 이제 고금리, 고물가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 전기차 판매량도 어느 정도 증가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최근에 완성차 업계,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모두가 다 신차를 전기차로 설계를 예. 하고 있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누적되는 전기차의 판매량 자체는 늘게 되긴 할 텐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 친환경 정책을 일시적으로 앞당기면서 좀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전기차 판매 대수 목표 자체를 늘린 경향이 예.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전기차 판매량 둔화세가 사실은 지속이 된다면 이 정책 목표 달성은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 전기차라는 게 단순히 전기차 수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 전지 관련 산업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주가 하락폭이 큰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정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